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지금 손목에 차고 있는 이 톰톰 스파크 러닝 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 모델을 1년 6개월 정도 전에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해왔고요. 지금도 계속 현역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톰톰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좀 생소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저도 이번에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가에 대해서 조금 리서치를 해봤는데 1991년도에 시작이 된 회사고요. 처음에는 개인용 PDA에 내비게이션 관련 어플리케이션을 B2B로만 제공을 하던 회사로 시작을 했다가 점차 그 내비게이션 전문 회사로 성장을 해왔고요. 몇 년 전부터는 이렇게 그 GPS 기술을 이용한 러닝워치도 활발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자면 약간 아이나비나 매피 같은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회사가 만든 GPS 와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 시계를 사게 된 계기는 저는 원래 이 아이폰 4S 모델에 그 런키퍼 앱을 깔아서 제 러닝을 기록을 하기 시작을 했었어요. 이런 블루투스 헤드셋도 사서 연결을 해서 음악도 들으면서 즐겁게 러닝을 기록도 하고 러닝에 재미를 붙이게 됐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 폰의 무게가 거슬리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제가 폰을 6 플러스, 아이폰 6 플러스 모델로 바꾸면서 더 커지고 더 무거워지게 되니까 이거를 몸에 달고 뛰는 게 점점 귀찮아지더라고요. 저는 좀 더 가볍게 뛰고 싶은데 저는 이제 뛸 때 음악을 즐겨 듣거든요. 그래서 음악도 들을 수 있고 GPS도 기록할 수 있는 좀 더 가벼운 수단은 없을까? 라고 이제 검색을 하다 보니 GPS 와치를 사야겠다, GPS 시계를 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 가지 브랜드의 모델들을 다 살펴봤는데 일단은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그러니까 블루투스가 연결되면서 음악을 저장할 수 있는 자체 공간이 있는 GPS 와치가 많진 않았어요. 지금은 또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이 스파크 모델을 제외하고는 안드로이드 웨어를 이용하는 스마트워치 그 초창기 모델들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일단 리뷰를 여러 가지를 찾아봤는데 스마트워치 GPS 기록은 일단 믿음직하지 못하다라는 결론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저는 이 톰톰 스파크 모델을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해왔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 스파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톰톰 스파크고요. 외관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풀어보면 이런 식으로 이중으로 이쪽에 한번 걸리고 여기서도 한번 걸리게 그래서 절대 뭐 이게 흘러내리거나 할 일은 없고요. 네, 외관은 이렇게 생겼고 제가 원래 구입했던 모델은 이 색깔이었는데 막상 실제로 써보니까 색깔이 좀 칙칙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스트랩을, 이 밝은색 스트랩을 새로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밝은색이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스트랩을 제거하는 거는 이렇게 눌러서 쏙 하면 이렇게 본체와 스트랩이 분리가 됩니다. 스트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가격이 저렴해서 추가로 구입을 하는데 큰 부담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운동을 하고 오면 여기 손목하고 이 시계 사이에 땀이 차기 때문에 이 스트랩을 벗겨서 간단한 생활 방사가 물론 되기 때문에 물에 씻고 잘 닦아서 보관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컴퓨터에 연결할 때 사용하는 USB 같은 경우는 컴퓨터 연결뿐만 아니라 충전할 때도 사용을 하죠. 충전도 USB 단자에 연결을 해서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시계 아래쪽에 이렇게 꾹 눌러주면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연결해서 놨을 때 그렇게 이쁜 모양새가 되진 않는데 뭐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큰 불만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당기면 빠지게 되고 그리고 외관상으로 또 볼 수 있는 거는 요 버튼인데요. 요게 디지털 버튼이 아니고 아날로그예요. 아날로그 4방향, 아날로그 조이스틱, 그 게임기 조이스틱 같이 십자 방향의 컨트롤러고요. 이게 굉장히 큼직하기 때문에
겨울 러닝할 때 두꺼운 장갑을 낀 상태에서도 조작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디자인 자체는 굉장히 호불호가 있을 수 있지만 이 아날로그 버튼에 대해서는 굉장히 칭찬을 해주고 싶어요. 여기까지 외관을 살펴봤고요. 기본 기능에 대해서 한번 좀 보겠습니다. 먼저 이 상태에서 이제 위로 올리면 블루투스 헤드폰을 연결하라는 페어링 화면이 나오고요. 이때 블루투스 이어폰을 이렇게 키게 되면 네, 이렇게 페어링이 됩니다. 저는 이제 이미 두 기기를 연결을 해서 자주 사용을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연결이 되는 거고요. 당연히 최초 연결 시는 페어링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 제가 듣던 뭐 것들 들을 수 있고요. 소리가 들릴지 모르겠지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연결이 된 상태에서는 이렇게 헤드폰 모양이 뜨죠.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면 메인 운동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오는데 저는 다른 건 전혀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뭐 제가 수영을 하지도 않고 자전거를 타지도 않기 때문에,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모르겠어요. 써보지 않아서. 그래서 일단 런 메뉴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뜨고요. 지금 실내기 때문에 GPS가 깜빡깜빡하면서 잡히지가 않는데 이거 경우는 실외에서는 잘 잡힙니다. 그리고 지금 디스턴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요거는 제가 트레이닝의 골의 디스턴스로 설정을 해놓고 주로 뛰기 때문에 이 경우는 이제 저는 5km로 만약에 하게 되면 얘가 5km가 됐을 때 완료 표시를 해주고요. 뭐 저는 뭐 그냥 나는 내 맘대로 뛰겠다 하면 넌으로 해놓으셔도 되고, 인터벌 트레이닝도 지원을 하는데 요거는 이제 일일이 입력하는 시스템이고요. 뭐 랩 존의 경우는 뭐 이런저런 기능들이 있는데 저는 사용을 잘 안 해서 모르겠어요. 그 레이스의 경우는 말 그대로 가상 레이스인데 자신이 목표로 하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10km를 45분에 들어오겠다 라고 설정을 하고 뛰게 되면 얘가 내 예상 기록에서 지금 현재 얼마나 뒤쳐졌는지, 얼마나 더 빨리 뛰어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 너무 빨리 가고 있으니까 좀 천천히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게 돼 있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이거는 막상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요 지금 위에 워크아웃은 한 6개월, 그러니까 작년 가을쯤에 새로 업데이트 되면서 추가된 기능인데요. 요런 훈련 프로그램들을 담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 팻번, 뭐 스피드, 파워, 그리고 이제 훈련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뭐 팻번을 들어가면 왼쪽에 이렇게 별로 난이도가 표시되어 있고 운동을 해야 되는 시간들, 그래서 어떤 컨셉의 운동인지도 얘기를 해주고요. 이 기능이 생김으로써 비로소 이 거의 장식품에 지나지 않았던 이 심박계가 활약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어요. 왜 그러냐면 이 대부분의 워크아웃 저 운동 프로그램들이 심박을 이용해서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km를 40분대로 뛰는 사람하고 10km를 1시간 20분대로 뛰는 사람하고 같은 양의 운동을 시키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사람의 상황에 맞게 시켜야 되는데 결국은 그 사람의 상황이라는 거는 같은 강도로 운동을 했을 때 심박수가 얼마나 높냐 낮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이건 제가 뭐 과학적으로 또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예를 들면 1km를 5분에 뛰세요. 이게 아니고 심박이 100에서 120 구간 사이가 되게 유지를 시키세요 라는 식으로 운동을 시켜요. 그러면 그 사람이 느끼는 어떤 강도에 맞게 운동이 되겠죠. 제가 말을 굉장히 두서없이 하는데 이거는 실제로 사용을 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이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이제 세팅에 들어가면 여기 About 들어가 보시면 Quick GPS라는 게 보이죠? Quick GPS에 체크가 돼 있어요. 요게 그 AGPS라고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는데 그 Assisted GPS라고 해서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조금 찾아본 바에 의하면 얘가 이제 인공위성이라는 게
지구가 자전함에 따라서 위치가 계속 바뀌는지 그래서 얘가 GPS를 찾으려면 보통 시간이 좀 걸려요. 근데 그 어시스턴트 GPS라는 거는 통신 데이터를 이용해서 위성의 위치를 사전에 얘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나갔을 때 사전에 알려줬던 정보를 바탕으로 좀 더 GPS를 빨리 찾을 수 있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에는 다 그 어시스티드 GPS 기능이 탑재가 대부분 돼 있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그 기능이 퀵 GPS라는 이름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 퀵 GPS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위성의 위치를 갖고 있는 데이터를 얘한테 넣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스마트폰처럼 자체 통신 기능이 없기 때문에 요 USB를 연결해서 이 전용 프로그램의 앱에 연결을 했을 때만 그 GPS 정보가 들어가요. 그래서 항상 얘를 뛰기 전에 그 앱에 한번 연결을 해서 GPS 정보를 받아서 나가는 편입니다. 물론 그게 아니어도 그냥 그 정보 없이 들고 나가도 당연히 GPS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제 경험상 퀵 GPS 정보가 없이 나갔을 경우에는 30초에서 1분 정도 GPS 잡는 시간이 걸리고요. 업데이트를 해서 들고 나가면 보통 5초에서 10초 사이에 굉장히 빠른 시간에 잡힙니다.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으로 내비게이션이나 뭐 맵 같은 거 실행을 하셨을 때 GPS를 잡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저는 이제 초반에 얘가 이해가 안 됐던 게, 이 퀵 GPS라는 게 뭐길래 분명히 나는 업데이트를 해줬는데 이틀 후면 또 이게 체크가 풀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퀵 GPS라는 표시돼 있죠. 이게 한번 저는 업데이트 되면 영원히 저장이 되는 건 줄 알았는데 한 하루에서 이틀 정도 지나고 보면 이게 또 체크가 풀려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했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위성의 위치가 바뀜에 따라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 정보는 의미가 없게 돼버려요. 그 사이에 위성이 이동을 해서 이 유효기간이 제가 정확히 찾아봤었는데 정확히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찾아서 자막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뭐 내일이 대회다 이런 경우에는 대회 당일날 아침에 꼭 저는 업데이트를 하고 나가는 편입니다. 조금 더 자세한 얘기는 화면을 보면서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 스파크 모델별 기능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톰톰 공식 홈페이지고요. 여기 보시면 지금 톰톰 러너 3라고 되어 있죠.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델은 제가 스파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얘네가 이름을 왜 이렇게 이중으로 짓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내수용과 그 수출용의 이름을 다르게 짓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단하게 그 말씀을 드리면, 이 톰톰이 가장 먼저 출시했던 GPS 와치 이름이 톰톰 러너였고요. 그 다음에 톰톰 러너 2가 나오면서 다른 이름으로 스파크란 이름으로 제가 갖고 있는 모델을 출시를 했고, 그리고 톰톰 3 모델이 나오면서 스파크 2가 된 게 아니고 스파크도 3가 됐습니다. 그래서 톰톰 스파크 2라는 모델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톰톰 러너 3는 톰톰 스파크 3와 동일한 모델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의 다음 모델이고요. 2와 3의 차이는 외관상으로는 전혀 없고요. 기타 하드웨어 스펙도 크게 차이는 없고, 어떤 루트를 미리 입력해서 볼 수 있는 기능인 것 같은데 제가 실제로 사용해 본 적은 없어서 정확히 어떤 기능인지 모르겠어요. 여기 보시면 루트 익스플로레이션이라고 되어 있죠. 이 기능이 추가된 거 말고는 크게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제가 근데 이 페이지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모델이 4가지가 나오는데 각각 어떤 차이가 있냐 그거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일단 이 두 번째 거는 무시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 두 번째 거는 헤드셋이 포함된 그 번들로 포함된 모델이니까 뭐 딱히 어려울 건 없고, 이 3가지가 실질적으로 구분되는 모델인데, 기본 톰톰 러너 3는 음악과 그 심박 기능이 포함되지 않은 아주 기본적인 모델이고요.
다음에 여기 카디오라고 써있는 모델은 심박 기능만 포함된 모델, 그리고 카디오 플러스 뮤직이라고 된 모델은 심박과 음악 저장 기능이 포함된 모델이 가장 하이엔드 모델입니다. 그래서 가격은 보시다시피 정 가격도 굉장히 저렴한 편이에요. 심지어 작년 블랙 프라이데이 때는 요 이전 모델 2 버전은 70불대 후반인가에 판매를 했어요. 요 카디오 플러스 뮤직 모델을 제가 구입을 했을 때는 한 270불 정도 비용을 들였던 것 같은데 그때에 비하면 많이 저렴해졌죠. 그리고 요건 이제 공식 가격이고 아마존에서 판매하는 가격을 보면 카디오 플러스 뮤직 3 모델이 스파크 3 모델이 154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아마존 가격은 이제 매일같이 등락을 하거든요. 약간 주식처럼. 그래서 이런 가격 등락을 정리해 놓은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아마존에서의 가격은 최저가가 148불 정도, 그리고 현재는 154불로 그렇게 현재도 지금 가격이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네요. 그래서 만약에 구입을 하시고 싶은 분들은 지금 구입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 구입을 하고 싶다 하고 계신 분들 계실 텐데요. 국내에 공식 수입이 되고 있어요. 작년인가 아마 작년일 것 같은데 작년부터 공식으로 수입이 되고 있고요. 근데 공식 수입되는 모델은 최신 모델이 아니고 제가 쓰는 스파크, 그러니까 톰톰 러너 2 모델, 두 번째 모델만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심지어 현재 최신 모델보다 더 비싸게 팔고 있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내에서 사는 거는 크게 메리트는 없지 않나. 최근에는 아마존에서 대부분 제품들이 국내로 배송을 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 아이템은 제가 있는 곳으로 한국으로 배송이 됩니다. 21.85불, 그러니까 뭐 대충 한 2-3만 원, 2만 원 안팎의 그 배송료만 추가를 하면 배송이 돼요. 물론 이제 관세 범위가 200불까지니까 관세도 내지 않겠네요. 그래서 충분히 메리트가 있고요. 그래서 이 제품은 만약에 구입을 하신다면 해외 아마존에서 구입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국내 제품과 그 직구 제품과의 차이가 있냐? 뭐 직구 제품은 영어만 나오는 거 아니냐?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부분에서 영어만 나오던데 한국판은 한글 나오던데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가 편해서 영어로 설정을 해놓은 거고요. 직구 버전도 똑같이 한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지원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과 큰 차이가 없는 것이 워낙에 뭐 메뉴가 단순하기 때문에 한글이 굳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도 나는 한글이 편하시다 뭐 하시는 분들은 한글로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모델별 기능과 가격에 대해서 살짝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컴퓨터용 그 톰톰 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실행을 해놓은 상태고요. 아직 시계를 연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계를 연결하라고 뜨고 있죠. 제가 그러면 시계를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자, 시계를 연결을 하게 되면 이렇게 연결을 했다고 하고 동기화가 돌아가게 되고요. 잘 보시면 마지막에 퀵 GPS 업데이트 중이라고 뜨죠. 아까 언급을 해드렸던 퀵 GPS가 요때 업데이트가 됩니다. 뭐 별다른 기능은 없고요.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연결의 목적은 음악을 담는 거죠. 그래서 제 아이튠즈 목록에 있는 그 재생 목록을 추가를 누르게 되면 시계로 음악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밖에 접근이 안 되는 게 약간 불편할 수도 있는데 제가 시계에다가 무슨 어떤 수백 가지 음악을 리스트를 정리해 가면서 넣고 관리하고 그 정도까지는 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뭐 요런 방식이라도 크게 불만은 없습니다. 다 준비가 되면 버튼을 눌러서 시계를 분리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용 톰톰 스포츠 앱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아이폰을 쓰고 있어서 아이폰용 앱이고요. 실행을 해보면 자, 이렇게 뜨고 있죠. 시계 대기 중 이 상황에서 시계를 한번 연결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시계를 연결을 하면 이렇게 동기화가 자동으로 되고요. 여기 방금 살짝 지나갔는데 퀵 GPS도 업데이트가 됩니다. GPS를 기록을 하고 와서 이 기록된 시계에 기록되어 있는 GPS를 톰톰의 서버에 옮기는 일이 일단 동기화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거는 지금 여기서 보신 것처럼 스마트폰용 앱에서도 가능하고 아까 보신 것처럼 컴퓨터로 연결했을 때 그때도 가능합니다. 대신 일단 스마트폰 앱에서는 PC용 앱에서보다는 조금 더 자세한 이 나의 기록들, 일반적인 러닝 앱들, 뭐 런키퍼나 뭐 스트라바 같이 그런 러닝 앱들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면 뭐 이런 기록들, 세부적인 기록들을 알 수 있고, 기본적으로 앱은 굉장히 깔끔하고 수시로 업데이트가 되면서 점점 좋아지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는 이 애플 헬스하고 연동이 된다는 것이고요. 탐탐 웹사이트에서 연결된 모든 앱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웹사이트를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톰톰 스포츠 웹사이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제 계정으로 로그인이 되어 있고요. 보시면 제가 최초로 시계를 구입했던 시기를 알 수 있겠네요. 2016년 5월부터 사용 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활동 내역도 알 수 있고 계획 등등, 뭐 여기서는 시계나 PC용 앱 그리고 스마트폰용 앱보다 조금 더 자세한 상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여기서 앱 및 내보내기가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시계를 사기 전에 굉장히 중요하게 미리 알아보고 샀던 부분인데, 저는 이제 런키퍼라는 앱을 기존에 사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 모든 기록이 처음부터 런키퍼로 기록이 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중간에 시계를 구입을 하게 되니까 그러면 이제 런키퍼로 기록이 안 되는 건가? 그러면 이거를 또 일일이 다 새로 옮겨야 되는 건가? 물론 이제 GPS 기록 정보는 다 같은 포맷, 거의 다 같은 포맷을 이용하기 때문에 파일로 어떤 특정 앱에서 특정 앱으로 출력해서 그걸 다시 입력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대부분 가능해요. 근데 굉장히 귀찮은 일이죠. 그걸 일일이 할 때마다 옮기거나 아니면 이미 기록된 수십 가지의 기록들을 일일이 옮긴다는 건 굉장히 귀찮은 일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그 런키퍼를 연동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였어요. 시중에 나와 있는 엔도몬도, 뭐 마이피트니스팔, 나이키, 런키퍼, 스트라바, 저는 이제 런키퍼와 스트라바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두 개가 연동이 됩니다. 연동이 된다는 게 어떤 뜻이냐면 시계로 기록을 해서 아까 보여드린 대로 PC 앱이나 스마트폰용 앱으로 동기화를 시키면 이게 일단 제 톰톰 계정 그 서버로 전송이 되고요. 이 서버에서 다시 얘네들로 정보를 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런키퍼로 기록을 하지 않았지만 런키퍼에도 똑같이 런키퍼로 기록한 것처럼 기록이 다 남습니다. 마찬가지로 스트라바나 나이키도 이 앱들도 지원을 하는데 다 저는 사용을 하지 않는 앱들이기 때문에 등록은 해놓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컴퓨터에 저장이라 그래서 파일로 그 GPX라는 포맷의 파일로 맵 정보가 저장도 됩니다. 저한테는 이 정도면 충분한 상황이었고 아주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GPS 와치들도 대부분 이런 기능들은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별로 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르기 때문에 구입을 하시기 전에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 마무리로 간단하게 총평을 해보겠습니다. 장점과 단점을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선 장점으로는 정확한 GPS 기록이 있겠습니다. GPS 시계로는 당연히 갖춰야 될 장점이지만
저의 친한 친구들이 저는 요 스파크를 사용 중이었고 저희 친한 친구 2명이 GPS 와치 대신에 애플 와치를 구입해서 GPS 기록을 하다가 2명이 모두 GPS가 정확하지 않은 거에 불만을 갖고 결국에는 둘 다 전문 GPS 시계 2명 다 가민 시계로 옮겨 탔습니다. 그만큼 GPS 기록이 정확히 되지 않으면 GPS 시계로서의 의미는 전혀 없겠죠. 그 중에서도 이 스파크의 장점은 퀵 GPS, 어시스티드 GPS 기능이 있어서 데이터를 추가하게 되면 GPS가 굉장히 빨리 잡힌다는 거. 그리고 아까 외양 설명하면서 말씀드렸던 이 아날로그 버튼, 이 부분도 저는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장갑을 끼고 있어도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음악이 없었다면 사실 저는 이 톰톰 모델을 사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최근에는 음악 내장을 할 수 있는 GPS 와치들이 몇 개 더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거를 만족하면서 쓰고 있기 때문에 딱히 관심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뭐 다른 모델들이 어떤 성능을 보이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장점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렴한 가격. 10만 원대면 스포츠 와치 중에서는 굉장히 저렴한 편이고요. 스마트 와치에 비해서도 굉장히 저렴하죠. 다음은 단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점 가장 큰 거 그냥 디자인입니다. 디자인. 이게 제가 이거 사기 전에 어떤 외국 여자 블로거가 요 스파크를 리뷰한 영상을 본 적이 있었는데 디자인 하나 보고 사지 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디자인은 정말 제가 봐도 조금 뭐 디자인은 물론 호불호의 영역이지만 제가 봐도 이거는 너무 못생겼어요. 일상생활에서는 도저히 찰 수 없는 디자인. 온몸으로 나는 스포츠 시계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그냥 철저하게 운동용으로만 사용을 하기 위해서 구입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얘도 트래커 기능이 있어요. 트래커 기능이란 건 이제 뭐 아이폰 등등처럼 차고 다니면 뭐 핏빛처럼 뭐 걸음수 이런 거 체크해주는 기능들이 있는데 저는 평소에 차고 다니지 않기 때문에 괜한 배터리 소모를 막기 위해서 트래커 기능은 아예 꺼놓고 사용 중입니다. 또 한 가지의 단점은 배터리 타임이 굉장히 짧다는 거예요. 스펙 상으로도 GPS, 음악, 심박을 다 켰을 때 5시간인가 그렇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스펙상으로 풀 마라톤을 간신히 소화할 만한 시간인데 아시다시피 어떤 제품이든 스펙상의 그 이상적인 배터리 타임보다는 실질적으로 사용했을 때 배터리 타임이 더 적잖아요. 그래서 실사용 느낌으로는 제가 느끼기에는 한 3시간 넘기기는 좀 어렵지 않나. 물론 이제 음악과 심박을 다 사용했을 때 기준이고요. 배터리를 아끼고 그냥 이제 나는 GPS 체크만 하겠다라고 하면 음악과 심박 센서를 끄면 배터리 시간은 물론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배터리를 가장 많이 먹는 거는 이제 그 조명 기능인데요. 조명을 상시 조명으로 켜놓게 되면 배터리가 굉장히 빨리 닳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이제 야간에 뜰 때가 아니면 보통 꺼놓는 상황입니다. 네, 원래 짧게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굉장히 길어지게 됐는데 네, 지금까지 스파크 러닝 와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번엔 더 재미있는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